매년 수십억 마리의 미세한 바다 표류자인 요강류, 크릴 및 기타 동물성 플랑크톤이 겨울에는 남극해에서 수백 미터 깊이로 잠수하면서 동면을 하는데요. 이들은 겨울 동안 동면을 하기 위해 하강할 때 표면에서 탄소를 운반하고 호흡과 사망을 통해 500미터 아래에 가둡니다. 이런 계절적 이주로 인해 매년 약 6,500만 톤의 탄소가 바다 깊이 가두어지는데, 이는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데 막대한 역할을 하는 숨겨진 자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영국, 캐나다의 과학자들의 국제 공동 연구팀은 남극해 전역의 동물성 플랑크톤 바이오매스, 분포, 호흡 및 사망률에 대한 100년 분량의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에서 가장 작은 생물인 요강류, 크릴새우, 셀프와 같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남극해의 탄소를 저장하는 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에 연구팀은 2025년 8월 28일에 과학잡지인 호수학과 해양학에 계절적으로 이동하는 동물성 플랑크톤은 남극해의 탄소 격리를 강력하게 향상시킵니다. 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이 연구는 작은 생물이 계절적 수직 이동을 통해 탄소를 가두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최초의 자세한 측정을 제공해 주는데요. 과학자들은 남극해가 지구상에서 탄소를 가두는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라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과정의 대부분은 크릴과 같은 더 큰 동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생성된 유기 찌꺼기의 침몰에 의존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과학자들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표면 근처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고 미립자 유기탄소로 알려진 폐기물이 수동적으로 가라앉았을 때 탄소가 깊은 바다에 도달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연구팀은 우리가 알던 것과 달리 이 작은 생물들이 겨울을 견디기 위해 수심 500m 이상까지 이동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깊은 동면 기간 동안 그들은 호흡과 사망을 통해 탄소를 방출하여 심해로 옮기는데요. 심해로 옮겨진 탄소는 수세기 이상 저장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견은 동물성 플랑크톤은 매년 가을에 심해로 내려가면서 매년 약 6,500만 톤의 탄소를 바다 깊이에 직접 주입하여 이전에 인식했던 것보다 전 세계 탄소 저장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 연구팀은 먼저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남극해 주변에서 수천 건의 그물 어획량을 통해 수집된 동물성 플랑크톤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들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깊은 곳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매년 하강하는 정도를 정량화했으며, 그곳에서 이산화탄소를 호흡하여 심해의 탄소를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둔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림에서 왼쪽 부분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여름에 지표수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어 탄소를 깊이로 운반하는 방법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폐기물이 수동적으로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한다고 믿어온 것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이번에 새로운 연구의 결과로 계절적 이주 펌프로 알려진 겨울 과정도 상당한 깊은 탄소 저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은 가을에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500m 아래에서 겨울을 나며 호흡과 죽음으로 인해 연간 약 6,500만 톤의 탄소가 심해에 직접 주입되는 것이지요. 연구팀의 주요 결과를 보면 동물성 플랑크톤의 계절적 수직 이동은 약 6,500만 톤의 탄소를 500m 이하의 깊이로 운반하고요. 이 중 요강류는 탄소 플럭스의 80%를 차지하는 반면 크릴과 셀프는 각각 14%와 6%를 차지합니다. 남극해는 바다가 흡수하는 모든 인간이 만든 이산화탄소의 약 40%를 흡수하지만 동물성 플랑크톤의 역할은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동하는 동물성 플랑크톤은 표면 근처에서 영양분을 재활용하면서 심해의 탄소를 효율적으로 주입합니다. 특히 겨울에 바다 깊이로 이동하는 계절적 이주 펌프는 해양 생태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의 해양 생태학자인 광양 박사는 우리의 연구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탄소 격리의 숨은 영웅임을 보여준다. 그들의 계절적 이동은 이전에 정량화되지 않은 거대한 탄소 플럭스를 생성하며 이제 모델이 이를 통합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요. 영국 플리머스 대학 해양연구소의 앵거스 애킨슨 박사도 이 연구는 이러한 탄소 저장 메커니즘의 총 규모를 추정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탄소 저장 메커니즘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개요를 얻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 편집의 가치를 보여준다. 라고 주장합니다. 젠 프리어 박사는 크릴 남극먹이 그물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우리는 요강류가 겨울 동안 탄소 저장을 크게 지배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바다가 따뜻해지고 서식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연구팀은 동물성 플랑크톤 기반 탄소 플럭스를 포함하도록 기후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산업적 어업과 온난화로 인해
탄소 수출과 남극 대륙의 독특한 생물 다양성을 모두 지원하는 핵심 종인 krill 개체군을 위협하는 남극해 생태계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